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중간평가 모의고사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회부터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식에 초대받은 하객들은 신랑과 신부를 축하하는 뜻으로 무엇을 낸다 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는요 돈을 내야 됩니다. 돈을 내야 되는데 어떤 돈일까요? 여기 금이라는 말은요 다 돈을 뜻하는 것인데요. 조의금과 부의금은 비슷한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장례식에서 위로한다라는 의미로 돈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이잖아요.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축하하러 온 손님들이 내는 돈은요, 축하한다는 의미의 축의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3번이 답이 되겠네요. 4번 합의금은 뭡니까?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서로 싸웠습니다. 그럴 때 서로에게 돈을 주거나 어떤 보상을 하면서 서로 오케이 할 때 합의라고 하는데, 그때 필요한 돈을 합의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봅시다. 2번, 무슨 일이 있어도 꿈을 포기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으세요라는 말이 있는데요. 으세요 아니면 해야 돼요, 아어야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강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말은요, 꼭 또는 반드시 이런 말이 들어가는데요. 안 된다를 강조할 때는 어떤 말이 들어갑니까?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말이 들어가게 되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을 봅시다. 한국 사람들은 비가 오는 날에 김치 부침개 전이라고도 하는데요. 김치전을, 김치 부침개를 부쳐서 간장에 먹는다. 어떻게 먹어요? 김치 부침개를 이렇게 먹습니다. 이렇게 먹는 것을 찍다라고 얘기해요. 찍어 먹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을 봅시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동료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무엇을 마련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빠이빠이, 이렇게 이별을 하는 거죠. 이별하다 똑같은 말은 뭐예요? 헤어지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별하다, 헤어지다, 그때 파티를 합니다. 파티, 모임을 하는데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별할 때 이 별자를 써서 송별회라고 얘기합니다. 이 송이라는 것은요, 보내다 라는 뜻이 있는데 잘 가요, 이렇게 이별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송별회라고 얘기합니다. 자, 송년회는 언제 합니까? 12월에 주로 하는데요. 12월은 어떤 달이에요? 어떤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2020년, 2021년이 끝나요. 2020년 잘 가요, 2021년 잘 가요, 이렇게 년을 보낸다라는 의미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송년회는 12월에 한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을 봅시다. 다음 밑줄 친 부분, 이 부분과 의미가 반대인 것, 즉 다른 것을 고르십시오.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치다가 반대말이 되겠죠. 그래서 고장이 나다와 고치다가 반대인데 여기에는 고치다가 없어요. 고치다와 비슷한 말을 찾아보면요, 수리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고장이 나다, 수리하다, 반대 의미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입니다.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반대인 것, 역시 반대인 무엇을 찾는 문제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 자, 이 부분 보고 넘어갈게요. 이번 태풍 때문에 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번 태풍 때문에, 태풍으로 인해 2명이 사망했다고 들었다라고 했는데요. 사망이 무슨 뜻이에요? 죽다라는 뜻이죠. 사망은 죽다라는 뜻이고요. 반대말은 뭐예요? 태어나다가 되겠죠. 태어나다라는 말은요,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낳죠. 이 아이가 밖으로 나오는 것, 이것을 태어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다른 말로는 출생이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태어나다가 있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번입니다. 메이 씨, 에바 씨가 늦네요. 에바 씨에게 전화 좀 해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자, 이 부분요. 다른 말로 쓴다면 안 그래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에 가라는 사람이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는 이미 생각하고 있었어요. 계획하고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요. 뒤에 들어가는 말은요. 뭐뭐 으려고 하다 또는 뭐뭐 으려던 참이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잘 어울립니다. 자, 여기에서 찾아봅시다. 그렇지 않아도 막 하려던 참이었어요. 자, 이런 용법이 들어가네요. 이런 문법이 들어가는 거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봅시다. 뭐뭐 을 리가 없어요 라는 말은요. 아닐 거예요. 추측을 하는데 아닐 거예요 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0%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8번을 봅시다. 희엔 씨, 왜 숙제를 못했어요? 일이 많아서 숙제를 못했어요. 그런데요. 여기에 야근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야근을 해요. 왜 숙제를 못했어요? 야근 때문에. 그러니까 이유가 되겠네요. 이유를 나타내는 문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기에는 느라고가 들어가면 적당하겠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9번을 봅시다. 제가 뭘 도와줄까요? 정말요?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해요? 그리고 가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이 설거지를 해요. 자,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요. 한 사람은 이것을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이것을 합니다. 이렇게 서로 나눠서 하는 거죠. 자, 우리는 분담이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두 가지 일이 있는데 두 가지를 한 명이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한 명이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요. 뭐뭐을 테니까를 씁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파티를 준비해요. 파티를 준비하는데 케이크를 사와요. 요리를 해요. 그러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일을 합니다. 나눠서 합니다. 나는 케이크를 사올 테니까 너는 요리를 해. 요리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할 때 뭐뭐을 테니까를 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다음은 10번입니다. 올가 씨, 하산 씨에게 들었는데 주말마다 한국어를 뭐예요? 공부하다라는 말이 들어가겠죠. 공부하다. 그런데요. 네,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요. 여기는 물음표가 있으니까 공부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가 씨는요. 다른 사람에게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올가 씨가 한국어를 공부해요 라고 들었죠. 그래서 올가 씨에게 가서 다시 한번 확인,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무슨 말을 쓰면 좋을까요? 공부한다면서요.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2번이 답이 되겠고요. 이거는 확인, 들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번입니다. 무슨 걱정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내일 한국어 시험을 보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불합격해요. 어떡해요? 라고 걱정을 하고 있죠. 불합격해요. 어떡해요?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말하면 됩니까? 불합격해요. 어떡해요? 불합격할까봐 걱정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불합격하다 조금 더 보고 갑시다. 자, 불합격하다와 똑같은 말은 뭐예요? 떨어지다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떨어지다를 사용한다면 떨어질까봐 걱정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12번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우기 마련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배우기 마련이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배우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 당연하다라는 의미를 여러 가지 배웠는데요.
자, 배우기 마련이다 또는 배우게 마련이다 라고 쓸 수도 있고요. 배우는 법이다, 배우는 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여기에는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에선 찾을 수가 없네요. 하나씩 점검해 볼게요.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울 리가 없다. 자, 우리 앞에서 설명했죠. 자, 추측을 했는데 0%예요. 배울 수 없어요. 배우지 않을 거예요.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네요. 당연히 배워요. 이게 답인데요. 자, 그다음에 보고 배울 수밖에 없다. 당연히 배운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2번,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우는 것이 당연하다. 배울 수밖에 없다. 배우기 마련이다. 배우는 법이다.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배우는 법이다. 배우기 마련이다. 배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13번입니다.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텔레비전을 켜고 축구 경기를 본다. 자, 이 남편은 뭐 해요? 퇴근해요. 그리고 텔레비전을 켜고 축구 경기를 봅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써봤는데요. 자마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자, 그리고 뭐뭐고 한 다음에 바로라는 뜻이죠. 앞에 행동을 해요. 바로 다른 행동을 합니다. 앞에 행동이 끝나요. 바로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자마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요, 이 자마자 어떤 행동을 하고 바로 다음 행동을 하는 거 비슷한 표현이 있었죠. 뭐예요? 여기에 있습니다. 퇴근하기가 무섭게, 뭐뭐기가 무섭게 라는 것은요, 뭐뭐 자마자, 그러니까 앞에 행동이 끝나요. 바로 다음 행동을 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남편은 퇴근하기가 무섭게 텔레비전을 켜고 축구 경기를 본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을 봅시다. 한국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자, 취직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봅시다.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왜요? 왜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합니까? 자, 왜라는 질문에요. 여기에는 이유가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목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유와 목적이 올 수 있는데 뭐뭐기 위해서는요, 목적을 나타내는 말이죠. 자, 이 목적을 나타내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방금 얘기했던 뭐뭐기 위해서, 그리고 뭐뭐으려고 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뭐뭐으러, 그 다음에 뭐뭐고자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이거 두 개는 거의 비슷하고요. 뭐뭐으러는 뒤에 가다, 오다, 다니다 이렇게 세 가지만 올 수 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뭐뭐기 위해서 여기에서 뭐뭐고자, 뭐뭐으려고, 뭐뭐으러를 찾아보면요, 취직하려고, 려고가 있네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5번을 봅시다. 시장에서 사과를 싸게 팔길래 많이 샀다. 많이 샀어요. 왜 많이 샀어요? 여기에는 이유가 나와 있네요.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시장에서 사과를 싸게 팔아요. 이게 이유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유를 찾아보면 비슷한 문장이 되겠죠. 싸게 팔아서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아어서, 이건 당연히 이유를 나타내는 말이 되겠죠.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6번을 봅시다. 민수 씨가 저에게 공포 영화를 보지 말재요 라고 얘기했죠.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보지 맙시다 또는 보지 말자 라고 말했어요. 누가 말했어요? 민수 땡땡, 민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여기에서 찾아볼게요. 민수 씨가 저에게 공포 영화를 보지 말자고 제안했어요. 보지 말자고 제안했어요가 되겠죠. 제안하다라는 말은요, 어떤 것을 합시다 또는 어떤 것을 하지 맙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도 말했어요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앞에 말자고가 나와 있으니까요.
자, 하나 더 보면요. 말제요는요. 우리가 배웠던 간접화법의 축약, 짧게 줄인 것인데요. 길게 말한다면 말자고 해요. 이것을 짧게 줄여서 말제요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말자고 해요, 말제요. 이것과 비슷한 의미가 되겠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번입니다. 민수 씨, 고등학생인 아드님이 있다고 하셨죠? 아드님이 결혼하면 같이 사실 거예요? 우리 아들은 결혼해도 같이 살자고 하는데 저는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아드님이 같이 살고 싶대요? 정말 효자네요. 네, 같이 살면 서로 불편할까 봐 가까운 곳에 집을 얻어서 땡땡 시키고 얼굴 자주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런데요. 가까운 곳에 집을 얻어요. 자, 원래 살고 있던 집에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한테 가까운 곳에 집을 구합니다. 집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이쪽으로 보내겠죠. 그래서 따로 살게 됩니다. 이렇게 따로 사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집을 나눴다라는 의미로요. 분가라고 얘기하죠. 자, 독신이라는 것은 뭐예요? 결혼을 안 하는 것을 독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분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뭐뭐을 테니까에서 한번 이야기했는데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을 나눠서 나는 이것을 하고요. 다른 사람은 다른 일을 합니다. 이렇게 일을 나눠서 하는 것을 분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지난 주말에 한국어학당 친구들과 함께 전통문화체험을 다녀왔다. 우리는 예쁜 한복으로 갈아입고 절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절을 하다가 그만 치마를 밟고 일어서는 바람에 넘어질 뻔했다. 넘어지지 않아서 다행이었지만 실수 때문에 얼굴이 빨개졌다. 하지만 나는 아는 척하고 다시 절을 했다. 실수는 있었지만 재미있는 문화체험이었다. 시간이 있으면 다음에 또 해보고 싶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하겠네요. 척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거짓으로 행동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요. 나는 실수 때문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래서 팩트, 사실은 뭐예요? 굉장히 창피하다가 되겠죠. 창피하다. 그런데요. 하지만 거짓으로 행동했습니다. 창피했어요. 하지만 난 창피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라고 거짓으로 행동했죠. 그러니까 창피하지 않아요. 창피하지 않은 척 했어요가 맞겠죠. 3번 창피하지 않은 척하고 다시 절을 했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인의 흥을 느낄 수 있는 전통 공연에는 사물놀이 공연이 있다. 사물놀이란 꽹과리, 장구, 징, 부계 4개의 악기로 실내에 앉아서 연주하는 공연을 말한다. 원래 사물놀이는 과거 농민들이 연주하던 농악에서 유래되었으나 농악이 밖에서 연주하는 것과 달리 사물놀이는 실내에서 앉은 채로 연주한다. 사물놀이의 신나고 흥겨운 리듬감 때문에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사물놀이 연주를 무척 좋아하며 즐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자, 이 무척이라는 말은요. 아주라는 의미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들을 몇 개 체크를 해볼게요. 자, 사물놀이는요. 실내에 앉아서 연주를 한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밖에서 공연을 하는데 이것은 실내에 앉아서 연주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그러니까 한국인도 즐겨요. 외국인도 즐겨요. 모두 다 즐길 수 있다는 거죠.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국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사물놀이 연주를 좋아하고 즐긴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거죠. 국적에 상관없어요. 한국 사람, 외국 사람. 자, 한국 국적이에요? 외국 국적이에요? 모두 다 즐깁니다. 좋아합니다. 1번은 맞는 거네요. 자, 2, 3, 4번도 확인해 볼게요. 사물놀이는 꽹과리, 장구, 북, 그 다음에
대금? 대금 맞아요? 대금 아니죠. 자, 꽹가리, 장구, 북, 그리고 징이라고 얘기했죠. 대금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농민들이 연주하던 사물놀이에서 농악이 시작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사물놀이에서 농악이 이렇게 발전했습니까? 아니요.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농악에서 사물놀이로 유래되었다. 농악에서 사물놀이로 변화, 발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틀렸고요.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순서가 바뀌었죠. 사물놀이는 농악과 달리 주로 밖에서 연주하는 전통 공연이다. 자, 농악과 달리 이 부분을 없애버리고 생각해 봅시다. 사물놀이는 주로 밖에서예요? 아니요. 제가 실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로 밖에서가 아니라 실내에서 연주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성인 남녀 1,700명을 대상으로 가장 좋아하는 취미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등산이 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음악 감상, 운동, 게임, 독서, 산책, 영화 관람, 여행, 낚시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 남녀는 등산을, 20대 남성은 게임을, 20대 여성은 음악 감상을 가장 즐긴다고 응답했다. 20대 남성은 게임, 이거 진짜 사실인 것 같아요. 20대 여성은 음악 감상입니다. 10년 전의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등산, 산책, 축구 등의 움직임이 많은 활동에 대한 선호는 증가한 반면 음악 감상, 독서 등 정적인 취미에 대한 것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문제를 풀러갑시다. 정적인 취미, 그대로 나와 있네요. 정적인 취미 생활은 줄로 감소했습니까? 동적인 취미 생활, 그러니까 움직임이 많은 동적인 똑같은 말이죠. 취미 생활은 늘었다. 맞네요.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정적인 취미 생활은 감소했고요. 동적인 취미 생활, 즉 움직임이 많은 활동은 증가했다, 늘었다.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등산에 비해서 음악 감상을 선호한 사람이 더 많았다. 등산과 음악 감상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음악 감상이 더 많았습니까? 아니요. 등산이 1위예요. 등산이 가장 많습니다. 청소년 1,7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맞습니까? 성인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청소년이 아닙니다. 20대 여성은 게임을, 20대 남성은 음악 감상을 반대로 얘기했네요. 20대 남성이 게임이죠. 그래서 게임과 음악 감상이 서로 바뀌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면접을 볼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많이 있다. 우선 면접장에 들어갈 때와 면접장에서 나올 때 정중하게 머리를 숙여서 인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사를 잘하면 예의가 바른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옷차림은 깔끔하게 정장으로 입고 청바지는 피한다. 면접관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지 마세요. 시선을 15도 아래로 향하게 한다. 다리를 떨지 말고 손은 가볍게 주먹을 쥐면 된다. 면접관의 질문에는 요점을 말하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아는 척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면접을 볼 때 지원자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회사 동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인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므로 자신이 그런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자, 문제를 바로 풀어봅시다. 이 글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제목을 한번 붙여볼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면접 시험 볼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잘 치르다라고 했는데요. 시험을 보다. 그리고요, 똑같은 말로 시험을 치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시험, 면접도 시험이죠. 그래서 시험을 치르다, 면접을 치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치를 수 있어요? 방법을 얘기하고 있죠.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 맞는 것을 찾아봅시다. 자신감을 표현하기 위해 면접관을 똑바로 쳐다본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보면요. 뚫어지게 쳐다보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요. 여기는 틀렸네요. 업무 능력이 있다면 정중하게 인사하지 않아도 된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인사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는 예의가 아니죠. 면접에서는 깔끔한 자켓에 청바지를 입고 가면 된다? 자, 여기 다시 봅시다. 청바지는 피한다. 우리 체크했었죠? 그래서 청바지는 아닙니다. 손은 가볍게 주먹을 쥐고 다리를 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조심해야 된다. 이것이 맞는 게 되겠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분실, 도난, 폭행 등 범죄 사건. 자, 이런 범죄 사건은요. 경찰에게 연락을 해야 되죠. 그럴 때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 전화번호는 몇 번이에요? 112 경찰서에 전화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119는요. 소방서에 전화를 하는 거고요. 아니면 구급대, 급하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 사고가 났으면 이런 곳에 연락을 하면 됩니다. 자, 이거는 뭐 전기공사고요. 자, 관용 표현을 사용하는데 잘못 사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 볼게요. 우리 엄마는 나만 보면 공부하라고 하셔. 그런데 한 번만 이야기해요? 아니요.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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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해라.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딱딱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귀에 못이 박히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내 친구는 입이 짧아요. 입이 이렇게 짧습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아주 조금만 먹어요. 조금만 먹고 다 먹었어. 괜찮아. 이렇게 조금만 먹는 것을 입이 짧다라고 얘기합니다. 친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굴이 반쪽이 되었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얼굴이 반쪽이 되다라는 말은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살이 빠지는 것, 몸무게가 줄어드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힘들면 당연히 살이 빠질 수 있죠. 맞는 표현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배꼽이 빠지게, 배꼽은 어디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배가 있는데 여기에 배꼽이 있죠. 그런데 너무 많이 웃었어요. 하하하하 이렇게 많이 웃습니다. 많이 웃으면 배꼽이 이렇게 빠져나갈 수도 있다고 한국 사람들은 말을 해요. 그래서 배꼽은요. 웃을 때, 너무 많이 웃을 때 빠집니다. 울 때가 아니라 웃을 때예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죠. 잘못 사용한 사람이니까 1번이 잘못 사용했어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무엇은 큰 마루라는 뜻으로 바닥과 사이를 띄우고 나무판을 깐 큰 마루를 말한다. 한국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옛날 집을 보면요. 자, 이런 집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문이 있고 방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이런 곳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청 또는 대청마루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대청마루에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여름에 정말 시원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여기 지붕에 있는 것을 기와라고 얘기합니다. 온돌은요. 난방, 따뜻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고요. 굴뚝은 여기에서 이렇게 연기가 나오죠. 이것을 굴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국에는 특별한 날에 먹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설날에는 무엇을 먹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떡국이고요. 추석에는 송편을 먹죠. 그리고 동지에는 12월에 있는 동지에는 무엇을 먹습니까? 팥죽을 먹습니다. 그래서요. 떡국, 송편, 팥죽 이것을 찾아보면 떡국, 송편, 팥죽 2번이 되겠죠. 좀 더 봅시다. 정월 대보름에는 오곡밥과 부럼을 먹고요. 그 다음에 100일이 되면 백설기, 생일에는 미역국을 먹는데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일에는 미역국을 먹고요. 그 다음에 시험 볼 때는 미역국을 먹지 않습니다. 이 미역국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이 교통표지판의 의미는 뭐예요? 그것은 어떤 뜻이에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속도를 줄이시오. 그러니까 더 적게 하세요라는 건데 몇 킬로미터 아워 이런 식으로 쓸 때 여기에 있는 숫자를 더 적게 하세요라는 거죠. 더 적게 하면 빨리 가요? 아니면 천천히 가요? 더 줄이면 천천히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천천히 운전해야 한다는 뜻이죠. 여기에 어린이를 보호한다고 그랬어요. 어린이는 아이들이고요. 천천히 운전하세요. 속도를 줄이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처벌을 받는 법은 아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를 무엇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 또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이죠. 무엇의 대표적인 예로는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는 것,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는 것입니다. 자, 범죄가 있는데 이 범죄 중에 큰 범죄가 있고요. 작은 범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범죄를 경범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경범죄가 답이 되겠죠. 자, 술을 마시고 떠들어요. 그 다음에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려요. 이런 것들은 작은 범죄,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1회 모의고사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2회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